봐봐. 기덕이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젠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재영 나쁜 새끼. 뭐 이렇게. 봐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교재 잠깐 꺼내볼래? 교재 잠깐만 꺼내시고. 교재 맨 앞에 봐봐. 맨 앞에 문법 맨 앞에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냥 파트 1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맨 첫 장이요. 그냥 첫 장에다가, 왜냐면 시험지에다 쓰면 이게 사라지니까 이제 첫 장에다가 기덕이 말한 대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한번 정해 봅시다. 오케이? 봐봐. 이렇게 밑줄조차 없는 상태에서 문법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롭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순서를 정합시다. 첫 번째, 무조건 동사를 찾아. 무조건 동사를 찾으세요. 그럼 동사를 어떻게 찾냐? 동사는 시제.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가 동사야. 됐죠? 근데 동사의 개수, 이 동사의 개수를 찾아봐. 그러면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개수가 정해져요? 접속사. 맞아요.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요 접속사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거든. 괜찮죠? 그러면 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 사이에 관계가 있죠. 이게 뭐였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맞는지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무조건 얘가 먼저야. 무조건. 너희가 어떤 문법 문제를 보건 얘가 먼저입니다. 무조건 얘를 먼저 살피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됐으면 세 번째로 뭐 하냐? 요 동사는 아까 내가 찾아놨던 그 동사 있잖아. 동사는 앞을 보면 돼요. 동사의 앞을 보세요. 동사 무조건 앞을 봐라. 장우, 동사 앞에 뭐 있어요? 행위자. 그쵸, 주어가 있죠. 주어랑 동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돼? 수와 태가 맞아야 돼. 이렇게 무조건 수태를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는 앞을 보자. 동사 앞을 보고.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서, 네 번째로 내가 찾아놓은 그 접속사 있잖아요. 이번엔 접속사를 보는 거야. 접속사는 어딜 봐야 돼요? 접속사는 뒤를 봐야 돼. 동사는 앞을 봐라. 접사는 뒤를 봐라. 뒤를 봐. 뒤에 봐서 어쩌라고요? 여기서 이제 빠진 명사를 찾는 거죠. 오케이? 빠진 명사 찾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 빠진 명사를 찾자라고 하면 딱 세 단어가 떠올라야죠. 그렇지. 좋아요.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which what. which what은 무조건 빠진 명사가 있어야만 해. 오케이? which what은 무조건 빠진 명사 있다.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데 우리는 그냥 틀린 거 찾기만 하면 되잖아. 오케이? 우리 서술형이 없으니까 땡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세팅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했는데도 정답이 안 나와 라고 하면 다섯 번째, 그 다음으로는 형용사와 부사를 보는 겁니다. 형용사 부사를 살피세요. 즉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민찬, 형용사를 쓸 것인지 부사를 쓸 것인지 어떻게 풀라 그랬어? 그치 좋아요. 너 누구 수식해? 이렇게. 누굴 수식하니? 너 명사 수식이야? 형용사. 동사 수식이야? 부사. 됐죠?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 여기서도 안 나오면 여섯 번째로 가서 뭐 해야 돼? 대명사. 대명사를 찾으세요. 대명사는 무조건 하나만 찾아. 뭐? 선행사. 대명사는 선행사. 됐을까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구분되죠. 선행사의 위치냐, 선행사의 수냐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일단 선행사를 찾자. 이렇게. 됐니?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 정답이 안 나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온다. 마지막 7번. 조동사와 대동사.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와 비동사.
휴, 리. 요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누구? 그렇지. 좋아요. 네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 비동사를 대신하고 있니? 비동사 그냥 쓰면 되고요.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니? 조동사 쓰면 되는 거죠. 이중아 집중해. 정신 차려. 집중해. 집중해야 돼 이거. 어려운데. 응? 써놔야지. 응? 됐죠? 자, 요거대로 푸는 거야. 요거대로. 오케이? 이 이상 더 나올 리가 없어. 거의 다 여기서 안에 해결될 거야.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1번. Modern insect communities are high diverse in tropical forest, but the recent fossil record captures little of that diversity.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뭐? 접속사가 한 개. 어디 있니? 여기 있어.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 맞아. 동사의 왼쪽을 보니까 modern insect communities 수와 태 괜찮아. 뒤에 The recent fossil record 단수입니다. 수, 태 괜찮아. 문제될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럼 접수의 뒤를 봐라. 이건 등위 접수사니까 별로 따질 게 없어. 괜찮아. 그럼 나 뭐 하라 그랬어? 그러면 형사 부사를 봐야 되는데 형사 부사인데 잠깐만 are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어머 요건 튀어나와야 되는데 요건 알아두세요.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알아두세요.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불완전 동사입니다. 불완전 동사는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보호 자리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오케이. 명사 또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얘가 불완전 동사니까 얘가 갖는 보호는 어딨니? diverse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 나오는 형용사는 뭐야? 얘에 대한 수식이겠죠. 그럼 high가 무슨 뜻이니? 그럼 높게 diverse한 거야? 높게 다양하다? 뭐?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high가 아니라 highly라는 형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오이씨 뭐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냈어? 나쁜 새끼. 이게 아니라 요 그 ly를 붙여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있잖아. 잘 안 나오거든요. 뭐 hardly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근데 high는 유일하게 잘 나옵니다. 오케이? highly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오케이? 요거 틀린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똑같이 해볼게요. You have to make very fast assumption about whether that animal is safe or not based solely on their appearance.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접사 필요합니다. 어디 있니? 여기 whether가 있네요. whether. 됐어요? 그럼 동사의 개수, 접사의 개수 맞췄죠? 그러면 동사의 왼쪽 별 문제 없어요. 동사의 왼쪽 that animal is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통과.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접사를 봐야 돼. whether. 잠깐만, 우리 후이치 왓은 빠지면서 있어야 된다 그랬죠. whether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겠죠. Whether that animal is safe.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괜찮네. 문제될 거 없죠? 괜찮니? 그 다음 뭐 봐야 돼? 형용사 부사인데 여기 형용사가 있어요? 여기 very fast 정도 있네요. 매우 빠른 이렇게 assumption. 뭐 별 문제 없잖아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safe도 뭐 형용사로 나왔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 뭐 볼까요? 대명사. 대명사는 선행사를 찾아라. 대명사 찾아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선행사가 누굽니까? 그렇지. 선행사가 that animal이죠. 선행사는 that animal. 단수죠. 그러니까 뭘 썼어야 돼? there이 아니라 그렇지. it's라는 형태를 썼어야지 맞는 거지. 괜찮아? 됐죠? 선행사는 대명사. 자, 다음 갈게요. 또 해볼게. it is 동사입니다. A most effective way of involving children in the art of creating stories and they love to hear the ideas using. 이렇게 썼죠. 동사 지금 두 개. 동사가 지금 두 개니까 접수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동사의 개수, 접사의 개수 괜찮죠? 그런 다음 여기 이제 앞에 수 괜찮죠? 태도 괜찮고요. 수태 괜찮고요. 별 문제 없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고요. 그런 다음에 형용사 부사인데 형용사 부사를 보니까 여기서 most,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명사는 문이 열려있다.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라. 누가? 관사가. 한 덩어리. 근데 여기서 way라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effective way. 괜찮잖아. 명사 수식이니까. 괜찮죠? 좀 더 가볼게요. involving children in the art of creating stories. 뒤에 they love to hear their ideas using. 잠깐만요. 이 마지막에 나온 using은 명사일 리는 없죠.
이해돼요? 명사일 리는 없어요. 얘가 만약에 명사이려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여야 돼. 그럼 얘는 뭡니까? 형사로 쓰인 거죠. 형사로 쓴 ing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분사라고 부르죠. 분사 문제 어떻게 풀라고?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명사 여기 있네. 그죠? 아이디어가 사용합니까? 아이디어를 사용합니까? 를. 수동이네요. 수동이니까 어디서 써야 돼?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됐어요? 이게 우리 교과서 문법이기도 한데 여기 자릿소리도 몇 번 나와가지고 그래서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괜찮죠? 다음 4번의 별표 하실까요? 4번의 별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게 좋아요. 이런 문제 되게 좋은 문제거든. 내가 출제하고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자, 보니까 메럴드가 동사고요, 워즈가 동사고요, 레드가 동사입니다. 됐어요?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동사가 3개니까 접사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근데 지금 여기 if 하나 있지? 또 없잖아. 없잖아. 접사 어디 있어? 접사가 없잖아. 그지? 있었어야지. 그럼 어디에? 여기 새로운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 어딘가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얘를 what으로 바꾸면, 오케이? what으로 바꾸면 여기 명사 없고 앞에 명사 없고 동사의 왼쪽 주어 자리고, 오케이?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내가 명사다. 됐니? 주어 동사의 개수를 세보는 것만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잘 봐봐 얘들아. 근데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이씨, 이 새끼 문제 더럽게 냈네 진짜. what으로 어떻게 바꾸면 내가 바꾸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우린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찾아내기만 하면 돼. 이해돼요? 우리는 서술형이 없잖아. 고쳐쓰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틀렸어만 알면 돼. 그럼 얘는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가 안 맞아. 무조건 틀렸어. 그렇게만 찾아도 된다고 우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이야. 괜찮니? 오케이? 5번 갈게. 5번 보니까 야, 길다. 좀 올려서 할게. 자, 5번을 보니까 일단 동사부터 찾을까요? 동사를 체크해 보니 자, there is 쭉 따라가서 main character is described up front as heroic or brave or tragic or funny while therefore the writer quickly moves on to something else. 동사 3개입니다. 동사 3개니까 접수 몇 개? 찾아봐. 어디 있어? 이 위치. 그리고요. 그리고 그렇지. 와우. 이렇게. 됐니? 그럼 주어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는 잘 맞췄죠? 맞니? 그러면 동사의 왼쪽을 봐. there is there라. nothing이 단수니까 there is라고 쓰면 괜찮죠? 여기 어디 갔냐? is describe인데 앞에 주어가 뭐야? 메인 캐릭터. 메인 캐릭터니까 단수라서 수 괜찮고요. 메인 캐릭터가 묘사합니까? 메인 캐릭터를 묘사합니까? 둘 다 되죠. 둘 다 되잖아. 메인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 연극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둘 다 돼. 둘 다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가설을 세워라. 기본은 능동일 거다. 뒤를 보니까 없어. 내 가설은 기각. 그러니까 수동. 괜찮네. 통과. 괜찮아? 다음 무부절을 보니까 주어를 봐야 돼. 라이터. 단순해. 괜찮아. 별로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접속사의 뒤를 봐라. 그냥 잠깐만요. 어머나 위치가 나왔네. 어머나 위치 어디 있어? 위치와 빠지면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만 하지. 찾아볼게. Hey, main character is described up.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됐어요? 그럼 그 소설에서 그렇게 묘사되는 거죠. 그럼 뭘 써야겠까? in which도 괜찮고요. in which라고 써도 되고 요거 합쳐서 where 정도 써도 돼. 어쨌거나 which는 안 돼. 빠지면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됐죠? 자, 요 순서 안에서 고르는 거야. 알겠지? 자, 좀만 더 해볼게. 6번입니다. If you are asked to bite down on a pencil lengthwise, take care not to let the pencil touch it to your lips. 여기는 블라블라블라 하고 They judge 동사입니다. Cartoon funnier than if they have asked to frown. 이렇게요. 됐어요? 동사가 지금 4개야. 동사가 4개니까 접수 몇 개 필요합니까? 찾아봐. 어디? if. 좋아요. if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있어요? if 여기 이렇게 있잖아. 됐죠? 이렇게. 어머, 동사가 지금 동사가 4개인데 접속사가 2개야.
뭐 하나가 잘못됐죠. 아니 되는 여기 이런 거보다 이런 거니까 뭐 하나가 잘못됐어요. 누구 하나가 가짜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테이킹으로 바꾸는 겁니다. 됐어요? 왜냐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분사 구문 되는 거거든. 우리 분사 구문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주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었거든. 괜찮아요? 오케이? 분사 구문이었다. 요거 하나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아니지. 여기서 let 밑줄 치세요. let 무슨 동사야? 아이 사역동사. 연필 이 닿는 겁니까? 연필을 닿는 겁니까? 연필 이 닿는 거. 연필이 내 입에 닿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써야 돼? 터치트가 아니라 터치라고 썼어야 된다. 됐어? 괜찮아? 끝이야? 또 있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했냐? 쭉 따져서 다시 동사가 있어. 동사 왼쪽 봐야 되죠? 동사 왼쪽 보니까 데이야. 그들이 요청합니까? 그들에게 요청합니까? 그들? 그쵸? 둘 다 되죠? 둘 다 돼요. 그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그들이 요청을 했다면 누구한테 요청했는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없잖아. 내 가설은 기각. 그러니까 뭘 썼어야 돼? have been asked. 이렇게. 잘 생각해봐 얘들아. 그 전에 너희 기출 문제나 너희 선배들 다 포함해서 어떨 때 되게 많이 풀리냐면 단순히 능동수동일 때보다 have pp냐 have been pp냐라고 냈을 때 오답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형태 좀 복잡하게 생기니까 일단 pp가 들어갔어요. 수동인가 봐.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 안 돼. have pp랑 bpp는 다른 거야. have pp는 완료고요. bpp는 수동이야. pp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이 되는 건 아니야. bpp의 형태를 가져야지 수동이 되는 거다. 알겠죠? 이거는 조심하세요. 세 군데가 틀렸던 겁니다. 괜찮을까요? 좀 많죠? 자, 뒤에 하나 더 이렇게. This criticism highlights the fact which digital content creators face real barrier to cross over the sphere of Alice celebrity.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 동사 2개니까 접속사 1개. 찾으세요. 어디? which. 됐죠? 그럼 주어 동사의 개수랑 접수의 개수까지는 괜찮아? 그죠? 괜찮죠? 그럼 뭐 해야 돼? 동사의 왼쪽 보니까 수, 태 괜찮아. 동사의 왼쪽 보니까 수, 태 괜찮아.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접속사의 뒤. 어머나 위치네. 위치니까 뭐? 빠지면서 있어야겠네. 찾아볼게. Content creator face real barrier.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틀렸죠. 그럼 뭘 썼어야 돼? 근데 이 대은 뭐야? 그렇지. 동격이지. 동격 접속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동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격절 대수로 바꿔야 돼까지 하면 되게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위치인데 왜 빠지면서 없지? 이렇게만 찾아주셨어도 괜찮다. 알겠죠? 오케이? 끝입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찾기 힘들어요. 정말 찾기 힘든데 아마 맞춘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낼 수 있다라는 거 정도지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오케이? 알아두세요. 장벽이죠. 장벽은 어디에 대한 장벽이죠. 어디에. 이 투는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되는 거라서 뒤에다가 crossing 이라는 동명사를 썼어야지 맞아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냐면 to라는 형태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투부정사가 되는 건 아니다. 전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유빈아 그만 자. 됐죠? 좀 올릴게. 8번입니다. 8번 도. 자, 똑같이 할게요. 동사의 개수부터 찾을까요? 동사 개수, performed at a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 often has instant credibility with others. 동사 2개입니다. 동사 2개니까 접속사 하나. 찾아. 어디? who. 좋아요. who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주어 동사 개수, 접사 개수. 오케이. 괜찮아. 그 다음 뭐 해야 돼? 동사의 왼쪽을 봐라. 동사의 왼쪽을 보니까 주어네? 근데 이거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얘 이름이 뭐야? 관계? 대명사. 대명사는 반드시 뭐? 선행사.
복수네? 그럼 얘도 복수겠네? 그럼 얘도 복수가 됐었어야지. 그럼 뭐? perform. 됐어? 그런데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 없는 애잖아. 누가 주어야? 여전히 얘가 주어야. 그럼 모두 맞춰야 돼. 여기도 have라고 했었어야지.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봐봐. 이런 형태 많아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야. 수일치라고 했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 선행사랑 수일치 시켜라 도 자주 나오고요.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일치 맞추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충분히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다음 9번입니다. 자, he has made more money from endorsement than he ever was playing basketball. 이렇게요. 동사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는 then 여기. 이렇게 된 거죠. 동사의 왼쪽 보시고 동사의 왼쪽 보시고 괜찮죠. 접사 여기 뭐 되니까 빠지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 뭐 할까? 형용사 부사 자체가 많지 않아요. 뭐 형용사 부사가 별로 없어. 네, 다음 대명사. 대명사도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럼 뭐 할까? 얘를 봐야겠죠. 잠깐만. 괜찮아? 이거를 he was playing 이라고 하면 되게 웃긴 거야. He was playing basketball. 오케이? 그럼 뭘 비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교하고 다시 얘 지금 비교하고 있죠.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에이, 비교한 주체와 대상이 같아야 돼. 비교한 주체가 뭡니까? 그가 돈을 벌어요. 대상이 뭡니까? 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게 뭐야? 돈 번다가 됐어야지. 돈 번다. 됐어요? 누굴 대신하는 겁니까?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럼 뭐 썼어야 돼? did라고 썼어야지. 쓰지 그랬어. 야, 알고 있었는데 씨 안 쓰면 그게 무슨 의미야. 됐죠? 10번입니다. 가볼게요. 10번. 보면 but those who used the internet in the first part of the study rated them as more knowledgeable than those who hadn't. Even about questions they hadn't searched online. 동사 지금 4개야. 동사가 4개니까 접사 몇 개? 3개. 찾아. 어디? who.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자, 또 who. 이렇게. 그리고 또 퀘스천스 이렇게. 그렇지. 지호가 되게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 보이거든. 하나 숨어 있어. 어디에 숨어 있어? 명사, 명사, 동사. 됐어요? 명사, 명사, 동사일 때 접사가 숨어 있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지? 기억나시지? 그럼 여기에 대시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수식. 이렇게 하면 주어 동사의 개수와 접사의 개수까지는 맞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맞았어. 그다음 뭐 할까? 동사 왼쪽 봐야 되는데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뭐 여기는 이렇게 그지? 내가 대충 넘어가는 게 수를 따질 필요가 별로 없어. 다 과거라서 그지? 태도 다 뒤에 목적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괜찮아. 그냥 뭐 해야 돼? 접사를 봐야 되는데 후 뒤에 빠지면서 있어야 되는데 있잖아. 주어 자리 명사 빠졌네. 여기도 후 뒤에 주어 자리 명사 빠졌네. 괜찮지? 여기는 이제 대신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searched 뒤에 목적어 명사 빠져 있네. 괜찮네. 여기까지도 괜찮아.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봐야 되는데 형용사 부사 자체가 별로 없어. 이렇게. 그죠? 뭐 괜찮아. 별로 다룰 거 없어요. 그런 다음에 대명사를 봐야죠. 대명사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이 평가를 내리는 거죠.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요. 오케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죠.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죠. 그럼 뭘 썼어야 돼? themselves를 썼어야지. 됐어요? 일부러 지난번에 시험 봤을 때도 제기대명사 일부러 냈었거든요. 교과서에서 몇 계속 나와가지고 일부러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야. 의식적으로. 자, 마지막 문제. 요거 네? 네. 온라인이요? 온라인은 부사입니다. 아, 맞다. 가끔 내가 출제하고 내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 봐봐. 맞다. 땡큐, 고마워. 여기에 대시 이렇게 있잖아요. 대시 있으려면 얘 좀 어려운데. 자, 봐봐. 대시 있으려면 얘 이름 뭐야? 명사, 동사에서 그 대는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슨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search 뒤에 목적어 명사 빠졌다 라고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미안해, 잘못 설명했어. sorry. 왜 얘가 명사 빠진 게 아니냐면 여기 search는 자동사예요. 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넣어보라 그랬죠. 이해돼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 넣어봤을 때 말이 돼야지 진짜 명사 빠진 거거든. 이해돼? 그러면 온라인에서 질문을 찾아봅니까? 질문을 찾지는 않아요. 질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for the questions, 그 질문에 대한 걸 찾아보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for가 남아 있어야만 저기서 that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for를 내가 빼먹었어. 여기. 지금 설명 이해되니? 다시. 시간 많이 갔네. 조금만 더 해볼게. 잘 들어봐. 요거 기억나세요? 질문. 여기서 빈칸이 누구 자리입니까? 자, 누구 자리입니까? 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죠. 다시 봐봐. 만약에 이 그 동사가 자동사야. 그럼 빠지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겠죠. 빠지면서 없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저기까지? 근데 여기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야. 얘가 만약에 타동사면 빠지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지? 이러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됐어? 질문이야.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봐봐. 들어봐. 여기처럼 search라고 썼니? search. 이 search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둘 다 된다고. 이게 둘 다 돼요.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보다 그 증명 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 넣었을 때 말이 안 돼. 그럼 빠진 명사가 없는 거야. 그럼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지. 근데 이 명사를 뒤에다 이렇게 넣어봤는데 말이 돼. 그냥 빠지면서 있는 거야. 그럼 관계 대명사를 써야지.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 됐죠? 셀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둘 다 된다니까. 둘 다 돼. 그걸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 책은 상점을 판매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 그럼 빠지면서 없는 거야. 그럼 책이 팔린다, 자동사인 거야.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여기다 where 써야지. 이렇게. 그런데 얘를 뒤에다 넣어보니까 그 상점이 책을 판매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 그럼 빠지명사 있는 거죠. 그럼 뭘 썼어야 돼? 여기다가 which나 that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증명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받는 명사를 뒤에다 넣어봐라. 다시 마지막 한마디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랑 관련되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남아있는 선행사를 없어진 빈자리에 넣었을 때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선행사를 빈자리에 집어넣으세요.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를 그 빈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거 땡큐. 자, 마지막입니다. 이 11번 틀린 곳이 두 군데입니다. 틀린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쉽고요, 하나는 조금 어려워요. 쉬운 것부터 할까요? 어디? 그지? 오, 하우가 더 쉬웠어요? 훌륭한데? 여기가 더 쉽죠? 어커는 자동사니까. 이걸 못 찾았어요? 어커가 자동사야. 자동사는 목적어 없어. 목적어 없는데 BPP가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지. 그럼 뭐 써야 돼?
occurs라고 썼어야지 맞죠. occurs.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윤이가 잘 찾았네. 저 how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 그래? 오케이. 민호 how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왜요? 잠깐 이상해졌는데? 야 잠깐만 뭐라고? 수는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감이었군요. 아니 근데 감으로 찾은 것도 되게 잘한 거야. 매우 잘하셨어요. 근데 명확하게 알려드리면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설명할 때 how는 무조건 명사 자리에만 쓰인다. however는 무조건 부사 자리에만 쓰인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however는 이름 뭐야? 복합 관계 부사야. 복합관계 부사라서 무조건 부사 자리에만 쓰입니다. 무조건. how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사 자리에만 쓰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how ability may be defined. 이게 주어입니까? 이게 목적어예요? 보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썼어야 돼? however.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던지 간에 됐어요? 이렇게 갔으면 된다. however를 썼어야 된다. 조금 어렵긴 했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복합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1화 수업할 때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설명을 좀 했던 거라서 혹시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하세요. how는 무조건 명사다. however는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만 기억해놔도 괜찮습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M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 시험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봅시다. 생각보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좀 서둘러서 갈게. 참고로 이번 주까지 해서 n이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n을 마무리할 거고, 일요일까지 해서 n에 대한 마무리가 있을 거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 한 것처럼 n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 문법 시험도 보고 이렇게 테스트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O가 끝날 거고 또 테스트 보고 P 끝나고 또 테스트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 날짜가 아직 임시이긴 하지만 나왔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며. 놀랍게도. 그지? 근데 임시긴 하대요. 근데 뭐 바뀔 수 있는데 이래놓고 안 바꾸더라고. 영어 마지막 날이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이니까 뭐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막 녹록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23일이 화요일인데 23일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참 후에 막 영어 좀 보니까 이거저거 까먹는 것도 많을 거고 해서 좀 염려가 되네요. 직부터 열심히 해서 잘 보는 걸로 하죠. 일단 주말을 끼는 것도 되게 난 처음이야. 그래서 되게 낯섭니다. 일정은 제가 잡을게요. 자, 일단 채점합시다. 채점.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1번. 좀 바보 같은 문제죠. 1번입니다. 자, 2번, 4번이고요. 자, 3번. 2번입니다. 4번, 4번이고요. 5번, 3번입니다. 6번, 4번이고요. 다음 7번, 5번입니다. 8번, 2번이고요. 다음 9번, 2번입니다. 다음 10번, 4번이고요. 11번, 2번이고 12번, 4번입니다. 자, 그런데 참 봐봐. 이게 순서랑 문장 삽입인데 이게 사실 이제 내일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죠? 내일 시험이니까 내일 아마 현장에 가서 시험 볼 때는 순서랑 문장 삽입이 좀 어려울 겁니다. 내일은 좀 어려울 건데 학교 내신에서는 순서랑 문장 삽입이 의외로 간단해요. 왜냐면 많이 봤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덜 어렵거든요. 근데 물론 공부 안 하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올 때, 내신으로 나올 때는 크게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거든요. 많이 봤더라서. 그런데 다만 요거 하나만 적어볼게.
우리가 순서 또는 문장 삽입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물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서 중심이다. 해석 중심이 아니라 단서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 단서의 종류들도 몇 번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어떤 얘기만 좀 해볼 거냐면 순서를 정할 때 순서를 정할 때 뭐 해라? 속어법을 써서 정답을 골라라 라고 했었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되는 건 무조건 뒷문장이다. 뒷문장을 잘 살펴라 이렇게 해서 내일도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오늘은 딱 요거 한 가지만 또 말할게. 2번 봐봐. 2번 같은 형태가 2번 같은 형태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일도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우리가 A, B, C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A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는 얘기야? B는 결론적으로 뭔데? 그리고 C는 결론적으로 뭐야?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럼 A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는 얘기야? 얘는 화석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어디다가 별표를 쳐야 되냐면 Fossils are just like that. 이게 중요한 거지. 화석도 딱 그래. 딱 그래. 근데 B는 뭐 해야 되는 얘기야? B는 사진 찍고 막 이랬어. 얘는 뭐에 대한 얘기다? 사진에 대한 얘기야.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나서 그 전체를 받아서 그거 이렇게 받아준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속어법을 써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A랑 B를 봤을 때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 B가 A보다 먼저 나온다. 맞아? 그럼 선택해서 뭐 지워야 돼? A, B 지워야 돼. 그러니까 3번 지우고 5번 지우라는 거야. 됐어요? 속어법을 쓰라는 게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 B 중에서 A, B도 괜찮고 B, C도 괜찮고 A, C도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잡아. 그 2개를 잡아서 오답을 빨리 씌워. 됐어? 그런데 C를 봐봐. C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 가족 사진이랑 되게 비슷해. 그럼 가족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면 B랑 C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돼? C가 먼저 나와야지. 이렇게. 됐어요? 정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 괜찮니? 오케이? 요렇게 문제 푸시라. 내일도 가서 물론 당연히 해석하는 거다잉.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석만 해서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 저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있으니까 요 대시 어디 갔냐 요 대시 있으니까 얘에 대한 선행사로 얘를 받아야겠네. 여기서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단서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일 가서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만 더. 어디 보시냐면 7번 봐봐. 7번. 7번 봐봐. 7번은 봐봐. 주어진 글에서 단서가 있잖아. 어떤 거? 제일 잘 보이는 건 요거야. 내가 그 아이들한테 잠깐만 근데 또 하나의 단서가 있어. 어떤 것도 단서가 되는 거냐면 그런 다음에 내가 걔네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The story including their own ideas. 그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내신 대비의 장점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읽으면 우리는 대충 알고 있어. 읽었던 게 기억나니까. 어떤 거? 이것도 then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과정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구나. 이런 정도 생각까지 할 수 있잖아. 이게 내신 대비할 때 장점은 이런 거야.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쭈르륵 가서 정답이 5번인데 왜 5번입니까? 왜 4번이 아니고 5번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5번 뒤에 나오는 게 it is a most effective way. it, 요 it이 뭐야? 그 it이 이거야. 이거. 오케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야기 들려주는 거.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 정답이 5번이 되는 건 얘 때문이야. 정답에 대한 결정을 어디서 한다고? 뒤에서 한다고. 뒤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이렇게 찾으시라. 배웠니? 여기까지 하고요. 야, 미안한데 오늘은 할 게 많아서 안 쉬고 바로 할게. 자, 교재 볼까요? 오늘 우리 진도 좀 나갑시다.
우리 몇 번을 처리하냐면 우리 M을 좀 끝내야 돼. M 마무리 해야 돼서 M 60번이야. M 60번. 됐을까요? 자, 갈게. 바로 할게요. 제가 첫 문장 보니까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의 법칙. 이게 뭐냐면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잠깐만 얘가 소재야. 수요의 법칙. 이거 먼저.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It's that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increases. 이게 수요와 서비스 라고 하는 게 증가한대. 그 조건이 뭐야? 이 조건은 가격 하락. 이렇게. And demand falls. 반대로 얘네가 하락한대.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수요의 법칙. 이래. 수요의 법칙.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gift and goods. gift and goods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are special type of products for which the traditional law of demand does not apply. 잠깐만. 이게 수요의 법칙이거든? 요 수요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애가 있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매우 특이한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gift and goods래. 이 gift and goods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오, 특이하네. 잠깐만, 우리 이거 읽는 거 알죠? instead of 하면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안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버려도 돼. 빨리 버리고 여기로 와봐. consumers, 소비자들이 demand more. 잠깐, 소비자들은 demand more, 더 많이 원합니다. 잠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원해. 그러려면 원래 뭐 해야 돼?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원래는. 근데 뒤에 보니까 gift and goods 언제? when the price increases. 아니,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올라야 더 많이 바래. 어머나? 그리고 less of them, 덜 바래. 언제? when the price decreases. 어머나, 이 반대야. gift and goods는 수요가 증가한데 뭐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머, 근데 이 수요가 감소한데 뭐에 따라서? 가격이 감소함에 따라. 이상하잖아, 그치? 뭐야, 이 왜 이래? Taking an example. 자, 예를 들어볼게. 예시. 예를 들어서 이 gift and goods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Rice in China. 중국에서 이 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에선 쌀이 gift and goods래. 오케이? 중국에서 이 쌀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 왜냐하면 people tend to purchase less of it. 덜 산대. 오케이? 덜 사. When the price falls, 가격이 떨어지니까 덜 산대. 그거 왜 그러냐고. 왜 이상하니까. 왜 그러냐고. 뒤에 the reason for this. 잠깐만요. the reason for this. 요거를 잘 보라는 거야.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뭐야? 이 this가 뭘 말하는 거야? 요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순서 정할 때 써먹으란 얘기야. 그렇죠? 자, 뒤에 보니까 when the price of rice falls, 쌀 가격이 떨어지잖아? 쌀 가격이 막 떨어지면 people have more money, 돈이 많아져.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쌀을 사야 되는데 원래 쌀이 30만 원이야. 쌀 가격이 떨어져서 3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난 여유 비용이 15만 원의 엑스트라가 생긴 거 아니야. 맞아? 15만 원의 엑스트라 생기는 순간 난 뭐 하고 싶어? 고기 사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고기.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를 먹으니 쌀을 많이 먹어, 적게 먹어? 적게 먹겠지? 이 얘기인 거야. 됐어? 봐봐. 돈이 더 생겼잖아. To spend on other type of product, such as meat and dairy. 이렇게요. 됐어? 내가 유제품을 사 먹는다거나 고기를 사 먹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쌀을 많이 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어차피 딴 거 먹으면 되니까. 됐니?
먹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Therefore, 그러니까 말이야. Change their spending pattern. spending 패턴 자체가 바뀐다.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는 거다. 이런 말이죠. 나 오늘 저기 썼거든요. 그 뭐지? 지원금. 민생지원금. 내가 그거 썼거든. 좋더구만. 왠지 꽁돈으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죠? 그거 먹으니까 집에서 밥 안 먹어도 돼. 딱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지? On the other hand. 밑줄 하나 칠게요. 반면에. As rice prices increase. 쌀 가격이 오르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쌀 가격이 올랐어. 30만 원이 아니라 얘 50만 원 됐어. 그럼 내가 다른 고기 사 먹을 돈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너 밥이나 먹어. 무슨 고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그럼 봐봐. 요 글은 꽤나 논리적이야. 깁센구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오케이? 꽤나 논리적으로 구성된 거니까 이 글은 한 번쯤 다시 되새겨 봄직해. 됐어? 그럼 봐봐. 그럼 어떤 문제로 내면 제일 좋아요? 화살표로 내면 제일 좋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화살표니까 어휘 문제로 내면 난이도 높지도 않고, 오케이? 풀만한 문제 될 수 있겠죠. 괜찮니? 다음 갈게. 이 지문은 꽤 괜찮은 지문인데, 자, 1분 드릴게요. 빠르게 스킵해서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그 내일 시험이니까 시험 볼 때 아마 이것저것 고민할 것도 많고 하겠지만 이렇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빈칸 추론이잖아요. 빈칸 추론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잘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나 팁을 드릴게요. 혹시 너희가 내일 만나게 된 빈칸 추론 있잖아. 잠깐만요. 혹시 M 부분에 대해서 1, 2등급 대비 문제 있잖아요. 그거만 비밀 노트에서 먼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요? 할 수 있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네, 왜냐면 1등. N 많이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N 진도 못 나가는데 과제를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땡큐. 봐봐. 그러니까 빈칸 추론을 내일 만나게 될 건데 보통 이제 34번 같은 경우가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보통 빈칸이 여기 있거든? 그럼 내일 물론 이제 신중하게 잘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런데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면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나오면 첫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이 첫 문장에 대해서 잘 풀었으면 마지막 문장이 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면 첫 문장에 대한 재진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보다 거의 대부분이야. 오케이? 왜냐하면 영어에서 글을 쓸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양괄식 구성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첫 문장에 빵 때려놓고 쭉 설명하다가 그니까 말이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이런 형태의 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일 가서 31번, 34번까지 빈칸 추론 문제를 푸실 때 빈칸이 마지막에 나온다 라고 하면 첫 문장을 오히려 잘 읽어보시고 첫 문장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조금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얘가 대표적입니다. 요 지문이 딱 그래요. 요 지문이. 오케이? 봐봐. 첫 문장 읽어볼게. 첫 문장을 보면 The prevailing view among developmental scientists 이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 주된 관점은 is that 바로 이런 겁니다. 중요한 내용만 찾아. 뭐? 발달과 관련돼서. development. 우리 development,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people are active contributor.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기여자야. 어디에 기여해? To their own development. 자기 자신 성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자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보니까 manufacturer of their own development. 똑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manufacture가 뭡니까? 제조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야. 제조하다, 만들어낸다가 뭡니까? active contributor 이런 뜻이야. 됐어요? 자기 자신 성장, 요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 대한 재진술이 된다. 요런 식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일 가가지고 왔어 첫 문장만 읽고 답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근데 보통 이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문제 풀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By the physical and social context in which they live.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 있다. 잠깐만 필자가 글 쓰는 모양을 잘 봐봐. 첫 부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나서 뒤에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physical and social context라고 썼으니까 외부 요인 되게 많아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필자는 자기 성장에 대한 외부 요인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아까 자기 자신인데 왜 외부 요인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글을 잘 봐. 뒤에 보니까 they also play a role. 그들은 역할을 합니다. In influencing their development. 자기 성장에 대해서 그들이 기여하고 그들이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뒤에 by interacting with and changing those context. Okay? 내가 그 맥락과 내가 그러한 상황과 이렇게 연결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의 성장에 관여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주체라는 거야. 내가 역할을 한다. 됐어요? 오케이? 자기 성장에 대해서 자기가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핵심적인 단어 뭐야? active contributor. 저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뒤에. Even infants influence the world around them and construct their own development through their interactions. 심지어 아이도요. 이게 너희가 글을 읽을 때 이거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심지어 아이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 선천적인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선천적인 겁니다. 왜요? 아이라는 존재가 뭐야? 사회에서 살아간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이 많지 않은 애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보다도 선천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 아이들조차도 influence. 아이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이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around them. and 그리고 construct their own development. 자기 자신의 성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ir interactions.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아이가 그 성장을 만들어 갑니다. consider.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n infant.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있는데 who smiles at each adult he sees. 그가 만나는 모든 어른들에게 활짝 미소를 짓는 아이가 있어. 장우야, 그러다가 손톱 다 뽑힐지도 몰라. He influences his world. 그가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adults are likely to smile. 아기가 빵긋 웃는데 어른이 뭐야 이 새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기가 빵긋 웃으면 같이 웃어주지. 그럼 사이코패스야 그러면. Use baby talk. 베이비 토크가 뭐냐면 그랬어. 어이구 이런 거 있잖아. 아기 말투 그지? And play with him and respond. 그에 따라서 반응하죠. 잠깐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에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성장 또는 발달 이라고 하는 것에 능동적 역할을 한다. 결국 필자는 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면이 있다? 얘는 선천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을 증명하다 보니 infant. 야, 사실 infant가 뭐예요? 그죠? 키드가 아닙니다. 키드보다 더 어린 게 infant야. 유아죠. 유아라고 적을게. 아이도 주변 성인들에게, 이 성인은 환경을 대표하는 존재인 겁니다. 영향을 준다고요. 오케이? 내가 웃으니 쟤들이 웃잖아.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아기가 배고파. 뭐 합니까? 울어. 엄마가 밥 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 성취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애는 뭐 한다고요? 울어. 적극적으로. 엄마가 밥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울면 되잖아. 똥 싸고 찝찝해. 뭐 해? 울어. 엄마가 해줘. 오케이? 그게 자기 원하는 걸 성취해 가는 과정인 거잖아.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뒤에 봐봐. The infant bring adult into close contact.
자꾸만 주어가 애야. 애가 bring adult into close contact. making 잠깐만 얘들아, ing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 분사 구문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분사 구문은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making 만들었어. one-on-one interaction 그리고 관계를 맺었어. and creating opportunity for learning 학습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냈어. 능동적으로 그들이 직접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환경과 세상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thinking, being curious and interacting with people, object and the world around them 여기까지 끊어야겠네요. 오케이? 잠깐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열거야 열거 그냥 관계를 맺었다 정도까지만 하면 돼. 실제로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한 개인은 모든 연령대 우리 개인들은 are manufacturer 능동적인 역할 뭐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성장에 대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문제를 좀 변형해서 다른 형태로 내고자 한다면 요 능동적인 역할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됐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도 돼.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 성장의 재조자?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것의 의미를 찾아봐. 의미를 써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 이 의미를 찾으라고 하면 active role, active player, 그러니까 active agent 이게 나와야 돼. active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을까요? 그 뒤에 N2는 잘못 들어갔습니다. Sorry. M64번으로 갈게요. 이 지문은 조금 쉬워요. 나중에 너희가 이제 그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면 MT 가거든요. MT를 가는데 나 MT 되게 싫어했거든. MT를 대학교 다니면서 딱 한 번 갔어요. 대학 다니면서 MT 딱 한 번 가고 대학원 다니면서 MT를 딱 한 번 갔거든요. 딱 두 번밖에 안 가봤는데 대학교 때 MT 가면 보통 어디 가냐면 남이섬 갑니다. 남이섬. 남이섬에 가면 뭐 하냐? 남이섬에 뭐 있냐면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 어떤 자전거냐면 맞아요.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네요. 커플 자전거가 있어요. 이렇게 좌석이 두 개야. 커플 자전거 혹시 이제 가면 이제 너희 과 여자친구랑 가면 당연히 너희가 그 해야 되고요. 그 혹시 이제 갔는데 너희의 과 동기가 누구야? 나 이거 좀 그 타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타자라고 하면 뒤에 타십시오. 앞에 타시면 안 됩니다. 앞에 타시면 너희 허벅지 터져요. 이거 뒤에 앉은 애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앞에서 다 굴러야 돼 페달을. 조준도 다 해야 되고 겁나 힘듭니다. 이거 타면 안 돼 이거. 그리고 너희가 또 이제 그 연애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놀러 가자, 자기야 놀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면 이제 오리배 있어. 오리배 이렇게 좌석이 두 개거든요. 오리배 이 오리 대가리 이렇게 있고 막 있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타십시오. 사랑을 좀 덜하면 타지 마.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차라리 내가 혼자 열심히 굴러. 오리배가 앞으로 가거든. 근데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발을 구른 너의 모습이 안쓰러워. 내가 도와줄게. 얘가 도와주잖아? 더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 이게. 이해돼요? 이게 잘 맞아야 굴러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하잖아? 이해돼요? 발을 다르게 구르잖아? 박자가 안 맞으면 이 아이의 발까지 내가 같이 옮겨야 되는 꼴이야. 이해돼요? 어떤 말인지? 하지 마. 몹쓸 짓입니다. 이런 거. 연애 이야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 자, 아무튼 그 얘기야. 오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봅시다. The Dutch bike culture. 여기에서는요, it is common, 흔해요. 뭐가 흔하냐면 the passenger on the back seat. 뒤에 앉죠, 뒤에. 뒤에 누굴 태운단 말이야.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입니다. Follow the rider's movement.
이 앞에 조종하는 애 있잖아. 이 앞에 조종하는 애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서 the person on the back seat, 뒤에 앉은 애가 need to hold on tightly, 꽉 잡아야 된단 말이야. 뒤에 앉은 애가 이게 꽉 이렇게 잡아야 돼. Bicycle turn not just by steering, but also by leaning. 우리 바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바이크 경주할 때 이렇게 코너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몸을 기울이죠. 몸을 기울이게 되잖아. 그 얘기야. Not just steering. 조종만으로 턴을 하는 게 아니고요. But also by leaning. 옆으로 기울여야 된단 말이야. 됐어요? 뒤에 so. 그래서 the passenger. 이 뒤에 탄 애 있잖아. 이 뒤에 탄 애도 need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 이 라이더가 기울이는 방향대로 같이 기울여줘야 돼. 얘가 기울이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련다. 막 이러면 죽는 거야, 같이. The passenger who would keep sitting up. 똑바로 앉아있는 거야. Sitting up straight. 얘는 기울였는데 뒤에 앉아 꼿꼿이 서 있어. Would literally be a pain in the behind. 그냥 짐짝이야. 되게 귀찮아. On motorcycle. 모터사이클에서 this is even more critical. 잠깐 잘 생각해봐. 여기 미쳐주세요. this. 이 this가 단서가 됩니다. 왜 단서냐면 아까 우리 수업했던 거, 아까 문제 풀었던 거들을 그대로 해보잖아. 여기서부터 모터사이클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끝났어야 돼? 바이크 이야기 끝나고 나서 모터사이클이라고. 이해돼요? 아까처럼 생각해보면 얘가 ABC로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 여기서부터가 모터사이클에 대한 얘기구나. 이 this가 누구지? 요걸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가서 문제 푸실 때 글의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돼. 그래서 결국 A는 뭐 해야 되는 얘기인데? 결국 B는 뭐야? 결국 C는 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내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더 중요하대. 모터사이클은 더해. 왜냐면 속도가 더 빠르니까. Their higher speed. 속도가 빠르잖아. 얘는 require more leaning. 더 많이 기울여야 되거든요. On turns. And leg of coordination. leg of coordination. 이게 협력이 안 되잖아? 이게 조합이 잘 안 되면 can be disastrous. 누구 하나 죽을 수 있어요. The passenger is true partner. 뒤에 탄 애가 진짜 파트너가 돼야 돼. In the ride. Expected to mirror. 잠깐만요. 별표 하나만 칠게요. mirror라는 단어 별표 쳐주세요. Mirror the rider's every move. 그 라이더의 모든 움직임을 mirror해야 됩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잘 조율하고 맞춰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을 mirror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오케이? 이 단어 꽤 재밌죠? 흥미로운 단어죠. 오케이? 지문은 짧아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바로 대화문으로 갈게요. 얘가 마지막입니다. 66번인데. 자, 얘도 1분 드릴게요. 빠르게 쓱 한번 스키밍을 해보세요. 이 지문은 난이도 좀 있어요. 자, 볼까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략 뭐 요런 정도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확 와닿는 면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부분은 조금 연결해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자세히 볼게요.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자, 소재.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마다 그 양쪽에 대시가 있으면 이건 삽입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 TV가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그럴 때마다 and you start to use it. 당신 것을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됐어요? 참고로 every time이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every time 접속사예요. 좀 특이하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그 모든 순간에 정연아, 그치? 멍 때리지 말고 그런 순간마다 뒤에 It's like you are putting on a new kind of glass. 고글. 이렇게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gth.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마 찍고 나왔으니까 그냥 덧붙였다. 이 정도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new medium과 누굴 연결해야 돼요? new kind of goggle. 이렇게.
이거 흡사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안경을 썼어요. 다 빨개 보여요. 파란색 안경 쓰면 다 파래 보입니다. 흡사 그 얘기야. 그 미디어가 뭐다? 고글의 역할을 한다. 잠깐만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뉴 미디엄. 요 뉴 미디엄이 뭡니까? 얘가 일종의 고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뭐 형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민호야, 그지? 손톱을 다 뽑아보려고 그냥. 자, 봐봐. Each set of goggle. 각각의 고글들은 you put on. 당신이 착용하고 있는 그 고글은 make you see things differently. 각기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So, when you start to watch television, 당신이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잖아. Before you observe the message of any particular TV show. 여기까지. 근데 그 쇼가 뭐 Wheel of Fortune 이건 아니면 The Wire 건 이건 그냥 TV 시트콤을 말하는 거야. TV 쇼. 뭐 어떤 것을 보건 간에 You start to see the world as being shaped like television itself. 이렇게요. 잠깐만요. 요 3번 문장은 요 주어진 글, 명제에 대한 일종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예시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뉴 미디엄에 속하는 아이가 누구야? TV, 텔레비전이 되는 거고 당신은 그 텔레비전이라는 고글을 쓴 거야. 그 고글을 썼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 당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잠깐만요. C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주세요. 이 C랑 누구랑 연결해야 돼? as라는 단어랑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 무슨 뜻이야? C, A, as B죠. A를 B로서 바라본다. 얘가 얘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이야? 세상은 being shaped, 형성되어져 있죠. Like television itself. 텔레비전처럼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가 TV를 보잖아? 그러면 우리는 TV를 통한 또는 TV와 같은 세상을 보는 거라고요. 이 세상 자체를 TV처럼 바라봅니다. That's why. 질문. That's why랑 That's because랑 혜원 혹시 이거 기억나요? That's why랑 That's because랑 뭔 차이였어요? 대처에 다음에 결과 그렇지. 훌륭해요. because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에 그렇지. 훌륭해요. That's why. 그 결과 마셜 맥루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연아, 너 그러다 여기 맨 앞에 앉힌다. 어? Every time 또 접속사야.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그 새로운 매체가 튀어나올 때마다 It has varied in its message. In it a message. 잠깐만. 요거 최근에 내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타동사가 있어. 타동사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bury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매립하다, 묻다 이런 뜻이거든. 묻어버리다 이런 거야. 묻어버리다.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매장했다, 묻어버렸다 했는데 여기에 in it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됩니까? 이상해집니까?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혼동을 주려고 이런 형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지 않고 타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두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이런 형태 진짜 많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전체를 좀 조망해서 쭉쭉쭉 가주셔야 돼. 그래야지 해석이 좀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렇게 해볼게. Buried in it a message. 이렇게. 그 매체 안에다가 메시지를 숨겨둡니다. 그 메시지를 묻어둡니다. 됐어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 TV쇼나 새로운 매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어요? 매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미디엄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디엄 이꼴 메시지가 돼버리는 꼴인 거야. 이해되세요? 다시 이걸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That's why 그 결과적으로 마셜 맥루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가 미디엄이 돼버리는 꼴이다. 미디엄이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가 미디엄이 되는 꼴이다. 뒤에 It is gently guiding us to see the world according to 봐봐.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거 해석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to see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죠. 어떻게 바라봅니까? According to a new set of code. 그 새로운 코드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잠깐 질문. 여기서 말하는 new set of code가 뭐야? 이게 new medium이야. 됐어요? 새로운 코드, 새로운 매체. 새로운 매체를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뒤에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정보가 당신한테 다다르는 방식은요. 요 양쪽에 컴마 있으면 삽입이다. 오케이? 양쪽에 있으면 삽입이야. 그러니까 맥루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에는 그 정보가 당신한테 다다르는 방식. 질문. 그게 뭐야? 정보가 당신한테 다다르는 방식이 뭡니까? 그게 미디엄이야. 미디엄이 뭐예요? 미디엄을 맞아요. 미디엄을 매체라고 하거든요. 매체를 매개체라고 해도 돼. 오케이? 매개체. 오케이? 그 정보가 당신한테 다다르는 방식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얘가 미디엄인 거야. 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이 is important. 더 중요한 거야. 왜 더 중요할까요? 그 미디엄이 누굴 품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도 미디엄이 더 중요한 꼴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Then the information itself. 그 정보 자체보다도 얘가 더 중요하다. 됐어요? TV라는 애가 teaches you that the world is fast. TV는 세상이 참 빠르다는 걸 당신한테 알려주죠. That it's about surface and appearance. 그것은 표면과 겉모습에 대한 것인 겁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 그 자체의 속내보다도 겉으로 보여지는 매체가 더 중시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됐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이 매체라고 하는 것과 정보라는 것을 봤을 때 누가 더 중시된다? 매체가 더 중시되는 꼴이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이 글은 사실은 딱 고1 지문이라서 딱 여기까지 말을 한 거고요. 고2나 고3으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더 심오한 이야기들을 더 덧붙여 주겠죠. 오케이? 나중에는 그런 글을 읽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참 좋겠지만 N으로 바로 갈게요. 왜 아직 안 끝났어? 수업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시간 자체가. 자, 볼게요. 요거는 배경 설명. 여기 우리의 뇌가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뇌. 그죠? 그러면 여기 자극이 이렇게 있어. 자극. 이렇게 하면 일단 자극이 있으면 내 발이 바로 움직입니까? 그건 아메바나 그런 거고요. 그죠? 얘가 이렇게 뇌로 가죠. 그죠? 뇌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됐어요? 모든 자극, 모든 신경 자극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뇌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뇌라고 하는 애가 모든 것에 대한 관장을 한다. 요 지문은 그냥 이거야. 요거 하나로 끝입니다. 오케이? 하동아, 그래도 1권은 봐야 되잖아? 자, 하동이 방금 표정은 이걸로 끝이야? 자, 다음. 이런데 1권은 봐야 되지 않겠니? 자, 볼게요. 얘가 소재입니다. Sensory nerves. 됐죠? 야, 그럼 잠깐, 이게 혹시 너희 이거 생물학 시간에 배우니? 이거 있잖아. 오케이? 뉴런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안 배워요? 배우지 않냐? 수상돌기, 축삭돌기 해가지고 얘 만나는 곳이 뭐 이렇게 시냅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주르륵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거 말하는 거야. 그럼 봐봐, sensory nerves, 이 신경 세포는 have specialized ending, 굉장히 특성화된 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포의 조직에 that picks a particular sensation, 특별한 자극을 캐치해내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If you step on a sharp object, such a pin. 앞정 같은 거 딱 밟았단 말이야. 앞정을 팍 밟았어. Nerve endings in the skin. 우리 피부에 있는 그 조직이, 이 엔딩 말단이 will transmit the pain sensation. 그 고통스러운 감각 있잖아. 아야, 아파. 라고 하는 것을 up your leg. 당신의 다리를 올려. up along the spinal cord. spinal cord가 척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척추를 통해서 어디로? 뇌까지 갑니다. 주르륵 이렇게요. 오케이? 뇌로 가죠. While the pain itself is unpleasant. 그 고통 자체가 unpleasant 하긴 해. 그치? 근데 it is in fact acting as a protective mechanism for the foot.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자극이 아야, 아파 했단 말이야. 아파. 그럼 이 아야 자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요 아야라는 행위가 뭐라는 거야? 프로텍티브 액트라는 거야.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응?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왜 보호야?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 2번 문장은 필요 없는 거니까 버리시고 바로 뒤에 within the brain, 이 뇌 안에서 nerves will connect to the area that control speech. 우리의 발화, 말을 통제하는 영역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네? So that you may well shout out or something rather less polite. 이렇게. 그래서 you may well, 요거는 그냥 하나 독해할 때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may well 동사 원형이라고 쓰면 요거는 이제 해석할 때 종종 나와요.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야, 네가 소리치는 것도 당연하지. 앞정을 밟았는데 아! 라고 하기 아유 당연하지. 그럴 만해. 또는 something rather less polite, 보다 덜 예의 없는, 보다 덜 예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F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숫자 우리 그 알잖아. 앞정 팍 밟았어. 그럼 우리 아야 이렇게 합니까? 아우 야 하잖아. 그지? F 막 씨 이거 막 숫자 나오고 막 그지? 막 그런 거 하잖아. 그지? 이게 당연하다고. 잠깐만. 뇌로 가잖아. 일단 뭐 해? 뇌로 가면 일단 숫자 F 이렇게 이런 거 한단 말이야. They will also, 잠깐만요. also에 별표 치세요. also. 그들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내일도 가서 글의 순서를 정할 때, 위치를 정할 때 어떤 거 보는 거야? also connect, will connect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motor nerves. 오케이? 운동세포. 운동신경으로. 운동신경이 또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that travel back down the spinal cord and the muscle in your leg that now contract quickly to lift your foot away from the painful object. 이렇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신경, 운동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또 어디로 가 있어? 이렇게 to 잠깐만요. 맞구나. sorry, 미안해. To the muscle in your leg. 당신이 다리에 또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잠깐만 얘들아, 요거 하나 조심해. 뭐 하나 조심하시냐면 that now 문법 that now contract 요거 조심해. 왜냐면 여기 지금 contract 복수로 썼다. 얘에 대한 선의사는 leg이 아니야. muscle이야. 이렇게 됐어요? 다시 설명, 문법 설명 하나만 짧게 할게. 잘 들어봐. 여기 주어 동사 있고요.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명사 1번,
명사 2번. 그런 다음에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런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럼 잘 들어. 여기가 문제야. 너 여기다가 단수를 쓸 거니 아니면 복수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선행사가 얘냐 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질문, 누가 선행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N1이 선행사야 N2가 선행사야? 그거 어떻게 알아? 어디? 그렇지. 아까 말했잖아. 관계사는 빈자리에 넣어보라니까. 얘를 집어넣을 때 말이 되니 얘를 집어넣을 때 말이 되니. 말이 되는 애가 선행사야. 당연히. 그럼 봐봐. Contract quickly to lift your foot. 빠르게 수축해. 다리가 수축을 합니까? 다리에 있는 근육이 수축합니까? 근육이 수축하니까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거야. 됐어요? 누가 수축해? 얘가 선행사야. 얘를 빈자리에 넣어봤을 때 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오늘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말하는 건데, 관계사랑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빈자리에 넣어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해결이 돼요. 그렇죠? 넣어보시면 돼. 얘가 선행사야. 됐죠? 빠르게 수축해. 왜? 네 다리 들어 올리려고. 아프잖아. 잠깐만. 이렇게 숫자와 관련된, 즉 다시 말해서 발화,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여기 뭐 운동신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뒤에 sensory motor nerves, sensory and motor nerves control almost all function in your body. 당신 몸에 있는 이 신경과 감각과 운동신경은 당신 몸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관장합니다. From the beating of the heart to the movement of gut, swallowing, just about everything else.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게 N의 2번입니다. 그렇죠? 근데 필자가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래야 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자연과학 지문으로서 그냥 쭉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요거요? 네, 그냥 저 상태에서. 아, 이 상태에서 예문으로 쓸게요. 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boys. 야, 저 소년들 좀 봐봐. In the same uniform that 이렇게요. 오케이? 명사 1번, 명사 2번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노우를 써야 됩니까? 노우즈를 써야 됩니까? 보이즈를 집어넣으면 보이즈 know the girl 이 되고요. 유니폼을 집어넣으면 유니폼 knows the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니폼이 그 여자애를 알면 이상하잖아. 그죠? 인공지능도 아니고 그냥 소년들이 알고 있겠죠. 그럼 누가 선행사야? 쟤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되는 녀석을 넣어보시라. 그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럼 됐어요? 이 정도다.